지킬 섬의 7인 그들은 누구인가? 그 지킬 섬에 이제 모인 7명의 인물들 중에 네. 가장 대가리, 핵심, 왕초 네. 누구냐면 네. JP 모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JP 모건 네. 들어봤죠. 네. 그 금융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름이 겐지 나거든. 겐지가 있는 이름이라서 JP 모건. 그 JP 모건의 모태가 된 회사가 네. 사실은 JP 모건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조지 피바디라고. 조지 피바디 주식회사는 피바다가 아니라 피바디라는 주식회사였는데 거기 피바디가 유럽에서 사실은 금융업을 처음으로 이제 하고 있던.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었는데 네. 근데 사업 자체는 좀 다이가 큰 걸 많이 했어요. 뭐 정부에 돈 빌려주거나 네. 아니면 대기업에 돈 빌려주거나 국제 무역 이런 거 하는 거 대출해주거나 네. 채권이나 주식 발행하거나 뭐 이런 쪽 일을 갖다 돈놀이를 갖다가 좀 했었죠. 네. 돈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세를 차곡차곡 쌓아오고 있는 이때 네이선 로스차일드 네. 핵심 인물이죠. 네.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얘 좀 돈놀이 좀 할 줄 아는데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피바디 이 인물은 미국계, 그러니까 저 미국이 성장할 것 같은데 그때를 위해서 이 얘를 키워두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피바디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막 어마무시한 거 있잖아요. 삼성동에 무슨 빌딩을 빌려가지고 연애를 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막 그런 건 다 로스차일드에서 자금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제 인맥을 만들고 권력을 점점 쌓아라 이렇게 해준 거죠. 네. 그러다가 1857년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옵니다. 네. 이 피바디가 미국 채권을 미친 듯이 사요. 근데 경제 위기 그 전에 왔을 때는 엄청 오래 갔거든. 네. 이게 1년 만에 미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한단 말이죠. 그때는 이미 미국 경제가 좀 탄탄해졌기 때문에 덕분에 이 사람은 완전 갑부가 됩니다. 채권 헐값에 사서 네. 1년 뒤에 오르니까 완전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1815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워털루 전투 때 아. 로스차일드가 딱 이걸 했었죠. 그 영국하고 나폴레옹하고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이겼다. 영국이 졌다. 이 소문을 갖다가 팍 퍼뜨려가지고 자기들이 좀 팝니다. 판 다음에 사람들이 영국 졌다고 망했다 하면서 영국채권 막 쏟아 부으니까 그때 싹싹싹 주워가지고 네. 이걸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영국이 이겼어요. 채권값 빡 해서 그때 로스차일드가 돈을 엄청 벌었는데 똑같은 수법으로 피바디가 미국에서 경제위기, 그러니까 경제위기를 이 작가는 네. 경제위기 오게 한 것도 로스차일드의 그거였고 네. 그리고 회복이 언제 될 것도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키울 생각이었으니 네. 얘를 통해서 하고 돈을 번 거죠. 물론 로스차일드도 그때 당시 돈을 벌었겠죠. 채권 자기도 샀겠죠. 네. 근데 이 피바디라는 인물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입한 게 주니어스 모건. 그리고 이 모건의 아들이 바로 JP 모건. 이 JP 모건이 자기 이름을 따서 우리가 아는 JP 모건을 만들었죠. 네. 근데 요때까지는 초갑부였어요. 초갑부. 그러니까 초갑부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이건희쯤 됐겠지. 네. 이건희 정도의 초갑부였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업된 게 바로 그 카네기. 카네기 들어보셨어요? 네. 철공한 카네기, 데일 카네기. 네. 그 사람의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명실상부 세계 초갑부가 됩니다. 세계 초갑부.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 제일 1등이 애플이잖아요. 뭐 그런 초인류 이제 회사가 되는 거야. 초인류라고 하면 아무튼 제일 큰 다이가 큰 제일 규모가 큰 회사가 됩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가장 핵심 인물 1번 모건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 록펠러 석유왕. 이 록펠러 같은 경우는 좀 개양아치였어요. 이 석유 산업 쪽에서 떠오르는 회사의 CEO였지만 대장이었지만 좀 개양아치였어요. 그냥 자기 맘대로 경쟁사가 있으면 헐값에 인수해라고 협박하는 거죠. 아니, 헐값 넘겨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협박을 말을 안 들으면 완전 저가 공세로 그러니까 제가 닭꼬치 술집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 술집 생겼어. 그러니까 록펠러가 들어왔다면 이런 식으로 했겠지. 이거 너희 닭꼬치 우리 가게 넘겨라. 안 넘겨?
그러면은 우린 닭꼬치 옆에서 100원에 판다. 소주는 공짜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래도 안 판다. 네. 그래도 이렇게 망할 때까지 이걸 하고 안 망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직원들을 쭉 패는 겁니다. 몰래 조폭 써가지고 아니 진짜 쓰레기같이 한 거죠. 그러다가 진짜 심지어 방화, 네. 공장을 방한다. 못된 짓이랑 못된 짓은 다 했는데 그걸 막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 회사는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네. 이때 바로 로스차일드가 저놈 봐라. 이 못된 짓 하는 인마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로스차일드는 이 당시 JP 모건, 쿤룹사 같은 금융계의 건물들을 이미 손에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미 만든 거 걔들이 만들었죠. 만들어놨는데 공업계에는 아직 인물이 없었어요. 네. 중앙은행이 실패했던 게 그 금융 말고 모든 산업 전반을 다 잡았어야 됐는데 그쵸. 그때는 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산업을 다 잡으려고 합니다. 산업 전반을 꽉 쥐고 있으면은 네. 누구도 막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공업계에서 이 바로 록펠러를 캐스팅한 거죠. 요놈이다, 요놈. 요놈을 도와줘라. 그래서 그 금융, 여기 이 석유든 무슨 산업이든 제일 중요한 건 금융에서 수율이 잘 돼야 되거든. 그쵸. 그래서 인물을 보냅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라인으로 돌아서라. 이 당시 그 JP 모건, 쿤룹사 이런 데는 그 로스차일드를 위시한 이 집단들은 이미 철도 산업도 잡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철도 산업, 오일, 뭐가 있겠습니까? 운송비를 갖다가 완전히 막 덤핑 가격을 때려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경쟁 업체들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네. 덕분에 이 석유왕 록펠러는 단숨에 석유왕이 됩니다. 석유 중간 간부, 네. 석유 장군 정도쯤 됐었는데 석유 양아치였는데 갑자기 석유 왕이 돼버린 거죠. 그런 정도로 인물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쿤룹사, JP 모건과 같이 이제 그 20세기를 주름 잡았던 금융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쿤룹사 같은 경우는 쿤룹사를 바로 먹은 게 아니라 야곱 시프라는 인물을 먼저 섭외를 했어요. 이 사람은 운이 좋아. 내가 봤을 때 운이 좋은 것 같아. 프랑크푸르트에서 로스차일드가 그 지낼 때 어떤 5층 집에서 지낼 때 그때 같이 살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이 가족과 같이 살았던 두 집에. 그러니까 이때는 로스차일드 그 정도 잘 사는 집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을 눈여겨봤다가 야, 너 우리랑 같이 일 좀 하자. 일 하나 하자. 이래가지고 얘를 갖다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유럽의 그 은행 대리인들 이런 사람들을 중재하는 일을 하는 거죠. 유럽 대리인들 간에도 의견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재를 하고 이 유럽의 그 의지를 담은 로스차일드 그다음에 금융 세력의 의지를 담은 이 인물들을 갖다가 중요한 곳에다 꽂는 정치계, 경제계, 뭐 예술계, 뭐 어디든 그냥 필요한 모든 집단에다 꼽아 넣는 거죠. 그게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런 카드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던 야곱 시프가 쿤룹사라는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쿤룹에 또 들어가니까 또 저번에 했던 거 피바디를 키웠던 것처럼 또 금융 지원을 빡 해가지고 쿤룹사 붕 커지게 되면서 이제 이 핵심 인물 쿤룹사 20세기 초까지 가장 유명한 투자은행의 힘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죠. 방금 이까지만 해도 정보량이 많아서 아유 뭐야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그 남은 인물들과 이제 FRB의 행보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항상 하는 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딸랑딸랑 바이바이